안녕하십니까, 홍수매입니다. 오늘 영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들어본 적 있다 말고 완전한 절이, 불완전한 절이 영어에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 던져보시고, 알겠으면은 영상을 스킵하시고, 모르시겠으면 헷갈리시면 무조건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서 영어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 부분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WH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에 잠시 빠졌다가 바로 급식모으러 가면서 잊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정하셔야 됩니다.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촬영지라고 생각해봅시다. 영화 촬영지에 촬영을 위해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겠죠. 우리는 영화를 찍기에 완전한 팀이야, 우리는 영화를 찍기에 불완전한 팀이야, 지금 뭔가 부족해 라는 판단, 그 기준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영화를 찍기 위해서 당연히 감독님 계셔야 되겠고, 주연 배우분들과 조연 배우분들 당연히 계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우정을 그리는 영화인데 한 명밖에 없다. 영화 찍기란 불완전한 팀이 되겠죠. 주연 배우분들 다 모이셨는데 감독님이 안 계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자리에 다 있어야 완전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 촬영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찍기 위해 감독님이 정해져야 되겠고, 주연 배우분들, 조연 배우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에서의 감독의 역할을 누가 할까요? 동사가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동사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연 배우는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명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 아닙니다. 누가 담당자인지를 그냥 알려주는 정도예요. 그리고 조연 배우로는 형용사가 계시고요. 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영화 촬영은 동사라는 감독님이 진행하실 거고요. 그리고 주연 배우는 명사가 담당, 형용사, 부사는 조연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정해놨습니다. 형용사는 어떤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명사를 설명해주면서 명사, 주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도 마찬가지로 감독인 동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품사입니다. 지금은 좀 영역이 넓어지긴 했지만 최초의 출발점은 동사를 도와주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조연 배우분들도 반드시 계셔야 되겠지만 보다 더 감독님, 주연 배우분들이 조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연 배우 명사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안에서도 주연 배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죠. A라는 주연 배우가 있고, 뭐 B라는 주연 배우가 있고, 주연인데 악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명사가 주연이긴 한데요. 주어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나왔을 때 명사면 주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뭐냐? 대화의 주인공, 나는, 너는, 그녀는, 그는, 이런 식의 대화의 주인공을 주어라 하고요. 목적어는 주로 우리말로는 을을로 끝이 납니다. 을을. 나는 구매했다 그 차를. 을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목적어. 그 다음 보어는 보통 이다라는 말로 비동사라는 것과 결합이 되는데, 보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므로 잠깐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어라는 것이 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을 보어라고 부르는데 일단 보어가 있다. 자, 주어, 목적어, 보어가 왜 주연이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연 배우가 빠졌을 때 영화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원리로 주연 배우, 주어, 목적어, 보어는 의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조적으로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연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 문장 안에 주어라든지 목적어 이런 주연 배우가 한 명이라도 빠져 있으면 불완전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영화를 찍을 수 없는 이유는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주연 배우를 몇 명 쓸 건지, 뭐 조연을 몇 명 쓸 건지, 이 모든 것들을 감독님이 결정할 수 있겠죠, 상황 안에서. 그럼 감독님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 감독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주연 배우를 몇 명 캐스팅할 건지를 고려해서 미리 준비를 하겠죠. 영화 안에서의 감독은 누구였나요? 동사였습니다. 동사를 잘 알아야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다시, 감독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동사가 뭔지를 알아야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촬영하기 전에 감독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감독님의 어떤 결정 아래서 우리가 뭔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감독님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독이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감독님이 누구야? 라고 동사의 눈치를 한번 쓱 봐줘야 그게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뭘 봐주셔야 되냐면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감독님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창을 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동사, 타동사는 영어의 가장 1번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뭐를이 궁금한지 아닌지로 따지면 됩니다. 자동사는 뭐를이 궁금하지 않고 타동사는 뭐를이 궁금합니다. 우리말에도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를이 궁금해서 뭐를을 써줘야 하면 타동사이고요. 뭐를이 궁금하지 않아서 그걸 쓰지 않아도 오히려 쓰지 않았을 때 대화가 되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어를 언어의 도구로서 대화만 걸어보면 자동사, 타동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기 전에 이 두 개의 문장은 완전한 팀인가요? 불완전한 팀인가요? 5초 안에 결정해보세요. 완전한 팀인가? 불완전한 팀인가? 지금 영어라고 생각해서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영화 촬영지에서 우리가 영화를 찍기에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를 알려면 감독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leave라는 동사와 decide라는 동사가 있는데 눈치를 한번 쓱 봐주세요. 뭐를이 궁금한지 아닌지.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를이 궁금하진 않죠. 나는 살고 있다. 그 프로젝트를, 너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leave는 뭐를이 궁금하지 않고 뭐를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 정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팀으로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주연 배우가 leave 뒤쪽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I decide라는 동사는 나는 결정합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은 뭐를 결정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뭐를 결정하는데 나는 결정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뭐를 결정할 건지. 우리 뭐를에 해당하는 영역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나요? 목적어가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목적어는 주연인가요? 조연인가요? 감독인가요?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죠. 왜? 주연은 명사였는데 명사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여였습니다. 그럼 목적어도 주연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목적어도 주연 배우 자리예요. 어떤 식으로 가야 이게 쉬워지냐면 decide라는 동사 감독님한테 물어보세요. 저희 주연 배우 더 캐스팅 할까요? 감독님, decide 감독님, 주연 배우 더 캐스팅 할까요? leave라는 동사의 감독님, 저희 주연 배우 목적어 더 캐스팅 할까요? 근데 leave는 더 이상의 목적어를 캐스팅하지 말아라. 이유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유가 있나요? 주연 배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decide라는 동사의 감독님은 뭐를이 궁금하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를 더 써라. 그 말은 주연 배우 한 분을 더 캐스팅해주세요. 그럼 여기 목적어까지 써줘야 이제 완전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완전한 팀, 불완전한 팀. 이게 끝입니다. 이걸 영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안에서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고 누가 감독님인지 일단 파악을 하신 다음에 감독님한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팀, 불완전한 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뭐 WH라든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동사, 타동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가 없고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영어를 하든 무조건 흔들리실 겁니다. 감으로 익혀도 그 체계적인 기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완전한 팀인지 불완전한 팀인지는 앞으로 더 훈련을 많이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이 정도의 가벼운 느낌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평생 공부했던 10년 안에 그 완전한 불완전한 기준점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실력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WH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WH를 배울 수가 없어서 완전한 팀, 불완전한 팀에 대한 먼저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H에 대해서 2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를 이해하면 영어의 시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영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까지 봐주셔야 오늘 배운 것에 효과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